어느 날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대한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저택은 과거에 이 마을을 다스리던 명문가의 집이었으나 몇십 년 전 주인이 모두 사망하거나 사라진 후로는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주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고 밤이 되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일조차 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년 몇 차례쯤 저택에 대한 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젊은 대학생 5명이 이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호기심이 생겨 스릴을 즐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들은 손전등과 비디오 카메라 등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저택은 생각보다 더 음산했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한 명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어둡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시야를 가렸지만 학생들은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으려 애썼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거실이었다. 먼지가 쌓인 고급 가구와 커다란 샹들리에 그리고 벽난로 위에 걸린 낡은 가죽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그중 한 그림이 특히 눈에 들어왔는데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이 마치 방 안을 따라다니듯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데서 귀신이 나오면 대박일 거야 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사실 모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순간 모두가 놀라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던 학생들은 그 소리가 저택 안에서 나왔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각자 들은 목소리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이었다. 한 명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또 다른 한 명은 중년 여인의 목소리로 들렸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불안감을 이기고 이들은 저택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점점 더 좁아지는 복도를 지나면서 기온은 점점 떨어지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으스스한 기괴한 방에 들어섰다. 그 방은 완전히 폐쇄된 느낌이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방에 있던 거울이 깨지며 모든 것이 심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의 모든 벽에서 손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자국들은 미친 듯이 벽을 두드리며 괴성을 질렀고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방에서 나가려 했었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순간 방 한가운데에 있던 시계 2초침이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벽에 난 금간 거울에서 금빛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 여인은 말없이 학생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서려 했고 한 학생이 우연히 벽을 치자 문이 열렸다. 그들은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전부 기억이 흐릿해졌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도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그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우리가 들은 목소리 중 하나는 분명히 서로의 목소리였어.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후로 그 저택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주민들도 당연히 꺼려하며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그 마을에서 자주 발생했고 여전히 그 마을의 전설이 되어 새로운 공포담의 재료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묶인 공포썰이 떠돌지만 진짜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본 사람은 드물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끊긴 시간이라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버스 도착 시간을 찾아보았지만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가을의 쌀쌀한 밤 공기 속에서도 추운 기색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늦은 시간인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요즘 이런 시간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긴 머리카락이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말에 다소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는 뒤돌아봤으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던 민수는 이후 택시를 잡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하게도 잠에 들 수 없었고 자꾸만 정류장에서 만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그 정류장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던 중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어젯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민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정류장이라면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씩 그 정류장에서 비슷한 여자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가 귀신일지도 몰라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실히 그는 그 정류장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그 정류장을 지나갈 때면 그는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밤늦게 귀가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학교와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정류장은 귀신 정류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밤늦게 그 정류장을 지나갈 때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고목나무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마을 이름처럼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나무는 몇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지만 동시에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고목나무 아래의 소녀에 대한 것이다. 이야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을에는 아주 예쁜 소녀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수진의 집은 고목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수진은 종종 그 나무 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다. 수진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수진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수진의 실종을 잊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후로 계속되었다. 고목나무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소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밤에 나무 밑으로 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다. 한 명은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왔을 때는 정신이 나가 있었으며 오직 고목나무가 그녀를 데려갔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목나무와 관련된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그것은 전설처럼 퍼져갔다. 마을 장로들은 나무에 제사를 지내면 소리가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의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나면 소리는 잠시 사라졌지만 몇 달이 지나면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외지에서 한 연구가가 마을에 방문했다. 그는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왔으며 고목나무에 대한 이야기에 특히 흥미를 보였다. 연구가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수진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여러 날을 보내며 연구를 진행했다. 마침내 그는 나무 밑에 땅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는 작은 상자가 하나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사용하던 작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수진이 실종되기 전날에 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일기에서 고목나무에게 매일 찾아가 울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썼고 나무가 그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은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이후에 기록은 없었다. 연구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마을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수지는 정말 고목나무에게 영혼을 바치고 그곳으로 갔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단순히 나무에 홀려 사라진 것일까? 정체 모를 그곳은 도대체 어디이며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고목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수진의 울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연구가는 그의 연구 결과를 남기고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다.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고목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고 마을은 수진의 정체불명의 비밀과 함께 그 공포스러운 전설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목나무가 무성하게 운치 있게 서 있는 한 수진의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전해질 것이다.